안녕하세요. 주식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장단기 금리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제가 여기 있는 지표들 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 마지막 이 장단기 금리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끝내고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요 PPT는 또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이제 제가 유튜브 공개 매매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오랜만에 상한가가 요 종목들이거든요. 오랜만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동국산업입니다. 아직 참 이제 오래 걸렸네요. 잠깐 보시면 오늘 상승 모멘텀이 이제 제목을 보시면은 배터리 니켈 도금 생산 전 세계 5개사 분류가 재평가 기대감의 상승세, 이거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여기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용 소재인 니켈 도금 강판 제조 라인 신설로 최종 13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거입니다. 아직 확보는 아니고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래쪽 여기 보면 방산 등 수요가 증가하는 텅스텐 소재 산업도 인수합병을 통해 진입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호재가 있죠. 다시 말하면 2차 전지 그리고 방산, 요즘 핫한 태조 이방원 중 2차 전지와 방산이 붙은 겁니다. 냄새가 나죠. 이제 언제 팔 것인지만 고민하면 되는 이제 시점입니다. 제가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매수할 때부터 이제 매도하는 가격을 이미 정해놔서 저는 그 가격이 오면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혹시 이제 같이 또 매수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매도 직후에 또 업로드 할 테니까 참고하실 분은 이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할 거 봅시다.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잠깐 요약을 하면, 그 전에 오늘 것도 또 처음 보신 분들은 장기 국채 수익률 설명하는 영상이랑 지난 영상을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거 오늘 영상만 바로 보면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자, 지난번 거 이제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가 장단기 금리차는 10년물 국채금리 빼기 2년물 국채금리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국채금리라고 불리는 것들이 국채금리 수익률과 동일하게 사용된다. 보시면 여기 있죠. 동일하게 사용된다. 실제로는 이제 쿠폰금리가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금리가 내렸다 올렸다 막 금리 얘기하는 거는 다 이 국채금리 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기국채는 보시면은 안전자산이고 단기국채에 비해서 쿠폰금리가 높다. 그리고 네 번째가 단기국채 금리는 쿠폰금리가 낮고 기간이 짧아서 기준금리 영향을 받는다. 요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밑에 거 한번 봐볼게요. 장단기 금리차 정의가 뭐였나요? 네, 여기 장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단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어떨 때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조건이 장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이 장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했다는 거는 이 장기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고, 이 말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말이고, 이 말은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단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했다는 거는 이 단기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한 거고, 이거는 계속된 기준 금리 인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할 때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개를 같이 해석을 하면 경기 침체 예상 플러스 기준금리 인상, 이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는 당연히 장단기 금리차 발생을 할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영상들을 꼭 보고 와야지 제가 지금 말한 부분들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이 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면 장단기 금리차 발생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데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 다시 역으로 또 봐볼게요. 자, 잘 따라오세요.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을 한 시기가 오면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이 축소된 유동성 때문에 소비가 위축이 되고 이에 따른 기업 매출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계 경제가 좋지 않게 될 거고 이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따라서 안전자산인 장기채권 가격이 증가하게 되고 이 장기채권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 장기채권 금리 수익률이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장기채권 수익률이 금리 인상 시기에 하락을 하는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다음 이제 단기채권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자, 따라오세요. 기준금리를 인상이 시작되면 단기 국채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 감소하는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단기 국채 수요가 감소가 하게 되고 따라서 단기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 이 단기 국채가 하락하기 때문에 단기 국채 금리 수익률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 단기 국채 금리 수익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다가 이 역전이 발생을 할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원래는 역전이 잘 안 나지만 역전이 났다는 경우는 대다수 경제 분석가 및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고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엄청 높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투자 심리까지 작살이 나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왜 바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고 2년이 걸릴까? 이 질문입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기존의 소비 패턴에서 고물가 플러스 고금리 환경에 따른 소비 감소 패턴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고 기업에 반영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단기 금리차 발생 후에 2년 이내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괜히 장단기 금리차 역전 거리는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럼 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하게 되고 발생 후 2년 이내에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지 이제는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뭔가를 알아냈으니까 이 알아낸 걸 써먹어야겠죠? 여기서 이제 명언 하나 말씀드리면 바로 역사는 반복된다 입니다. 이 지난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된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어느 정도 각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고 한번 혼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릴 건데 그때 본인이 한 거랑 제가 한 거랑 비교도 해보시고 그때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분석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